예, 대선 경쟁이 조기 가열되었습니다. 집에 갈 사람은 한마디로 집에 갈 생각도 안 하는데 박 대통령이 지금 집에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온갖 수단을 다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해가지고 지금 자신의 탄핵을 막으려고 그러고 오늘 현충원까지 참배하면서 아마 첫 탄핵 이후에 야외 활동까지 했습니다. 자, 이러는데 대통령 되겠다라는 사람은 떡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서로 대통령 되겠다고 야단인데요. 지금 뭐 남들 다 발묶어 놓은 듯 하면서 혼자 뛰는 문재인 후보 29.1%로 리얼미터 1월 3주차 주간 집계율 조사에서요. 지난주보다 3% 올랐답니다. 반기문은 오히려 2.4% 떨어졌어요. 19.8%. 이재명은 1.6% 내려가서 10.1%. 안철수는 7.4% 올라가서 7.4%고 0.4% 올라갔습니다. 안희정은 4.7%입니다. 여권 후보로는 반기문 빼고는 황교안 대행이 4.6%가 잡혔습니다. 자, 저는 황교안 대행이 대선 나올 생각이 매우 높다. 반기문 사무총장이 지금 친박보다는 친이 후보에 기울어 있다. 실제로 반기문 사무총장의 여러가지 행보는 친이 후보적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 총장은 실제로 MB 때 교육부총리를 한 사람을 캠프로 영입하려고도 하고 얼마 전에 곽승준 교수가 그만뒀다 하지만은 사실상으로 MB 진영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박이 탄핵 사태를 전후해서 무너져 갈 때 실제로 친이가 오래전부터 반기문 총장을 이렇게 파고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3년차까지는 지난 5월에 한국에 귀국했을 때까지는 박근혜 친박 진영이 반기문 사무총장을 컨트롤했다면 그 이후에 우병우 최순실 문제가 부각되면서부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반기문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이 현직에 있을 때 2012년 대선에 반기문 사무총장을 출마시키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요. 반 총장이 그때도 뱀장어처럼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서 저는 연임을 하겠다 하고 하면서 사무총장 연임으로 갔습니다. 본인 할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 오겠다라는 사람을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전 대표 후보가 독주를 하고 있는데요. 김종인 의원이 문 후보를 비판을 했습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 최근 변화 양상을 보니 싹수가 노랗다. 앞으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사람이 경제민주화를 기필코 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왜 말만 하고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말로는 경제민주화를 하겠다 해놓고는 실천을 안 한다라는 이야기겠죠. 21일 김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경제민주화가 경제활성화라는 특강에서 지난 대선 때 경제민주화를 강경하게 외친 사람이 최근에 와서는 경제민주화를 폄하하는 이야기를 한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 재벌을 눈치를 보는구나 하는 느낌이다. 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종인 의원 측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문 전 대표의 실천 의지가 퇴색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제가 수차례 문재인 후보가 과거에 노무현 정권이 삼성공화국이었다. 그래서 노무현 정권의 오른팔 왼팔들이 다 삼성의 앞잡이 역할을 수행했다. 그래서 삼성이 노무현 정권의 모든 정책 방향과 공직 임명과 또 교육 이런 부분 또 더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대기업의 이해관계, 부동산 투기 등을 다 이렇게 영향을 미쳤다. 한미 FTA도 결과론적으로는 한국으로 봐서 잘한 것이지만은 삼성의 영향력이 컸다. 그래서 노무현 정권은 진정한 한국의 좌파들로부터 종북 빼고요. 한마디로 배신을 했다라는 비판을 받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번에 이재용
영장 기각에 대해서 제가 노무현 후보가 마치 신문 사설 읽듯이 한 줄 슬쩍 언급하고 넘어가며 이재명, 안철수, 박원순 등 나머지 후보들도 강하게 비판하지 않는 측면들을 지적했습니다.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청문회 때 그깟 청문회를 해놓고는 말 한번 뭐 이렇게 세게 해서 떴다고 무슨 석가 요정이니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조윤선을 이쁜 여동생이니 뭐니 하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이재용 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좌우에 이 나라에 대해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제일 큰 소리를 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제가 이 문제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로 압박을 받고 있는 부분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문재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문재인뿐만 아닙니다. 어제 안희정 후보요. 안희정 충남지사는 이 300명을 대학로 한 소극장에 모았어요. 5시간 동안 SNS에 질문을 하면서 일문일답 형태의 새로운 스타일의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젊은 리더십이 필요하며 그것이 세대 교체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분요. 검색에 1위에도 오르고 젊고 신선해 보이고 또 중도적인 입장에서 안보나 이런 문제에서 중심을 지키는 듯 보여서 저도 칭찬을 한 바도 있지만은 이분 또한 근본적으로 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지난 대선 시기에 한마디로 노무현 대통령을 대신해서 그랬는지 본인은 별로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2차례에 걸쳐서 금품 수수와 관련되어서 문제가 되었고 이런 분들에게 금품을 수수한 사람은 다 센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내가 우리 보스를 위해서 금품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될 것 없다. 그래서 내가 옥고를 치렀거나 이런 부분은 창피하지 않다. 여러분 조폭들을 보고 우리가 비판하는 게 보스를 위해서 몸을 던져서 대신 깜빵에 갔다? 그러면 조폭의 이론으로 보면 그 사람이 어리가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우리 일반 국민 대중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건 어리가 있거나 말거나 조폭입니다. 안희정 후보 보스를 위해서 어리가 있거나 말거나 하는 것은 저거 개파끼리의 문제고요. 국민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뇌물은 뇌물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그런 문제에 대한 자각이 있다면 더더욱이 경제민주화나 더 나아가서 삼성과 같은 재벌의 이런 뇌물 의혹과 관련된 최순실 부패 게이트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그 이전에 사실은 자기가 자기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적당히 썩 넘어가고 있습니다. 안희정 후보 이것이 옳은 이야기입니까? 지난 삼성공화국인 노무현 정권의 우광재 자시정이라고까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노무현 정권에서 이광재는 상황실장도 하고 잘 나갔고 안희정은 이런 옥고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지만 그걸로 본인은 지금 유일하게 노무현의 후계자들 중에서 지사까지 하면서 잘 나가고 대선 후보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요. 그 노무현 정권에서 삼성의 대리인으로서 불려지던 우광재 좌이정을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삼성 문제는 법원의 판단에 맡긴다라고 존중한다고 이야기하면 끝나는 문제입니까? 저는 친노가, 친문이 이런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슬쩍 넘어가려고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후보는요. 엊그제 있었던 김종인 의원의 문재인에 대한 비판, 즉 경제민주화를 버렸다. 자신의 이 국민 성장론이라는 속에서 경제민주화의 가치보다는 성장이라는 가치로 기울고 있다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요.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민주주의의 발전 단계에서 1단계는 정치적 민주주의, 그 다음에 시민적 민주주의, 절차적 민주주의 등 민주주의가 발전되면 그 토대 위에서 사회민주적 민주주의가 요구된다. 경제민주화는 사회민주적 경제주의 요구다. 경제민주화는 아주 굳건한 정치 토대 위에서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회민주적 정치 시스템을 갖추기 전에는 경제민주화를 하지 말아야 된단 말입니까? 저는 경제민주화를 좌파적 프레임이나 좌파적 시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꼬롬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김종인이 말하는 경제민주화, 제가 아는 경제민주화의 논리는요. 시장 경제에 있어서 한마디로 민주적으로 하라.
민주적이 뭡니까? 경제에서 민주적이라는 게 뭡니까? 똑같이 나눠 먹자라는 산술적 평등을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서 경제민주적이라는 것은 경제에 있어서 법과 시스템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우리 민주주의 사회가 뭡니까? 우리가 합의해서 만드는 헌법과 법률과 시스템, 제도를 존중하는 것이 정치적 민주주의입니다. 마찬가지로 경제에 있어서도 국민들이 합의해 놓은 경제를 운영하기 위한 법과 제도 틀을 똑같이 존중하라는 겁니다. 강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돈을 뿌려서 자신을 위해서 이번처럼 삼성처럼 국민연금을 참여시키고 자신들을 위해서 규제 완화를 하고 서민들과 중소기업의 영역까지 침범해서 이 중소자영업자나 골목시장, 재래식 시장을 다 붕괴시켜버리고 대기업들이 서민들이 하는 고유한 영역에 와서 푼돈까지 뜯어먹는 이런 짓거리 하지 말라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차원의 경제민주화입니다. 그 경제민주화가요, 그들에게 부당한 간섭을 통해서 그들이 가진 것을 강제적으로 뺏는다든지 그들에게 강제적으로 투자를 시키다든지 강제적으로 고용하는 게 아니라 힘이 세다고 해서 반칙을 쓰거나 편법을 쓰거나 뒷돈미개서 장난치지 말라는 게 경제민주화입니다. 룰 좀 지키자는 게 경제민주화인데요. 문재인 후보는 경제민주화를 사회민주적인 경제주의 요구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요, 문재인 후보는 공부를 더 해야 되거나 안 그러면 알면서도 이따위로 이야기를 하면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비판을 빠져나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정치적 민주주의라는 토대 없이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것은 그냥 정책 기술적인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사상 누각과 같아. 그렇다는 사실을 박근혜 정부에서 확인했다. 자,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노무현 정권이 집권했을 때는 문재인 후보는 아까 자기가 말한 정치적 민주주의, 시민적 민주주의, 절차적 민주주의 중에서 어디입니까? 그때는 왜 경제민주화 못했습니까? 당신이 인자로 있을 때는 왜 경제민주화를 안 했습니까? 경제민주화를 마치 거창한 것처럼 이야기하면서요, 그게 도달하려면 정치적으로 완전히 사회민주적인 단계까지 가야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대중을 상대로 사기치는 경제학 교수처럼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한국의 경제학 교수들 대다수가 사기를 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재인 후보도 거기에 따라갑니까? 뒤에서 지금 누가 이런 주장을 말하도록 코치해 줬습니까? 본인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이 이까지 이야기할 정도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 진영, 그때 김종인 씨가 거기 몸담고 있었는데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저희 쪽 비슷하게 강하게 주장했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다 폐기되고 말 뿐이었다. 정치적 민주주의에 대한 아무런 소신과 신념이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는데요. 노무현 정권요, 자신들이 후보일 때 집권을 하면 경제민주화뿐만 아니라 특권까지 전부 폐지하고 서민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 사람이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에서 서민이 주인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까? 재벌이 주인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까? 창피하다고 반성이라도 좀 하길 바랍니다. 문재인 후보. 당신이 1등 달린다고요. 당신한테 모든 말을 함부로 할 자유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비판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언론이 굉장히 비겁했어요. 저는 보수 언론들도 굉장히 비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비판 한마디 제대로 안 합니다. 좌쪽에 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말 안 합니다. 좌우가 다 썩어 자빠졌습니다. 뉴스 브리핑은 이야기하고 여기 있는 황장수는 이야기합니다. 누가 저보고 이야기를 했대요? 황 소장 저러다가 문재인 되면 1순위로 손봐주는 대상이 되겠다. 좋습니다. 1순위로 보십시오. 제가 원해서 만드는 박근혜 정권에서도 손을 여러 번 봐질 뻔했는데 문재인 대해서 제가 무슨 더 손봐질 게 있겠습니까?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경제민주화를 많은 분들이 똑같은 주장을 할 수 있고 정책 기술적으로 이런저런 바람을 말할 수 있지만 정치적 민주주의에 대한 강력한 소신, 토대 없이는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 쇼하지 마십시오. 경제민주화는요, 정치적 민주주의와 동일한 수준으로 나아갑니다. 왜? 정치적으로 정상적이면 경제에도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정치 수준이 경제 수준입니다. 정치 수준이 썩었으니까요, 지금 저런 겁니다. 그러면 박근혜 정권에서 정치 수준이 썩어서 경제민주화가 완전히 해보지도 않고 폐기되었다면 문재인 정권에서는 박근혜 정권과 더 달랐습니까?
박근혜 정권이야 뒤에 숨어서 조정했습니다. 그러다가 최순실 때문에 터졌지만 문재인 정권은 내놓고 노골적으로 삼성이 문재인 정권을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삼성공화국이란 말이 파다했는데 그때는 그러면 문재인 후보는 이 말을 하려면 노무현 정권은 그야말로 재벌이 설치는 수준의 민주주의적 정치 수준밖에 안 됐다는 것을 인정해야 말이 되는 겁니다. 문재인 주장대로면 노무현 정권 때는 그러면 이 어떤 형태의 민주주의였는가? 재벌이 정권을 좌우했던 그 시대,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해보길 바랍니다.